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자, 보통 이제 자기주도 학습 이제 20년째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해. 그 다음에 이제 성적에 따라서 성적별로 질문하는 게 달라. 알지? 그치? 항복하는 거야. 못하겠다고. 자, 나는 문답 수업 좋아하지? 인정하지? 근데 학생이 이제 성적별로 질문하는 게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자기주도 학습은 성적 좋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달라. 질문한다는 것은 공부를 했다는 거지. 그치? 공부 안 해 더 잘하게 도와주는 거지. 공부 못하는 애, 하기 싫은 애 억지로 시킨다고 자기주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 고문이잖아, 고문. 그치? 근데 학습 방법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져. 질문 단계도 달라져. 네가 이해했으면 해서 이걸 알려주는 거야. 이해됐지? 제일 처음에 60점 단계에는 1단계 애들인데 뭐라고 이 말을 모르겠어요. 그래, 단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도 모르겠대. 그래서 이거는 하자고, 이건 나자고, 이건 도자인데, 하나라는 건 수사야. 하는 히읗이고, 자음이고, 아는 모음이야. 이렇게 그런 거 말고요. 뭐. 하나도 모른다며. 그래서 다 가르쳐주잖아. 원신 옆에 놓고 온 것처럼. 농담 삼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마음이에요. 모르는 단어가 여러 개잖아? 읽기 싫어져, 당연히. 그래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모르는 단어만 형광펜이라고. 학생, 배울 학, 그지? 날생, 배우는 애, 서생, 학생, 유생, 생자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주고 알려주잖아, 그지? 이걸 뭘로 하고 있어, 니가 지금? 한자로 하고 있지? 요거 벗어나라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단어를 모르니까 점점 막혀. 전체 내용도 막히고 점점 막혀. 그러니까 시간이 어렵잖아. 단어 찾으려고 진짜 이 지식인 찾든지 사전에 치잖아? 그럼 또 설명이 잔뜩 있어. 그럼 공부가 한 페이지 하려고 또 이만큼 설명 보고 거기 모르는 단어 또 찾을 거야. 그럼 포기하자면. 그치? 그래서 뭐라고 했어? 사전을 얻거나 사전 활용법 뭐 가르쳐주면 되는데 이거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더라도 일단은 컴퓨터에다가 찾고 스마트폰에다 치면 돼. 그치? 근데 단어를 모르면 자꾸 과목 공부를 미루어. 그래서 너에게 한자를 꾸준하게 쓰라고 했더니 해주는 거야. 자, 이런 경우에 또 이제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에 뭐 이제 요약본을 넣어. 중일 요약본 뭐 이런 걸 주고 이거를 다 설명을 해줘. 근데 설명하기 전에 아니 똑같이 이런 경우 보통 요약본을 준다. 뭘 설명했을 때 네가 요약본을 치면 이걸 집중적으로 설명하면 되잖아. 형광펜만 치고 질문이요. 단어 체크해도 질문이요. 단어 체크하고 형광펜 쳐놓은 다음에 전체를 쭉 읽으면 이 형광펜 친 것 중에 무슨 색깔 아니면 형광펜 친 것 중에 제가 형광펜을 친 다음에요 한번 그 밑에다가 빨간 줄을 준 건데요 빨간 줄 준 거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쭈르륵 설명. 편하지? 그래서 체크한 게 잘 됐는지 체크를 하면서 이걸 더 뽑아야 되는지 이 내용 구조가 어떻는지 이거 전체를 갖다가 읽어주면서 알려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론이나 출제 문제에 나오는 단어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어떤 애는 읽으라고 했더니 총정리 요점 정리만 쫙 읽고 문제는 하나도 안 읽었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 푸는데 또 몰라. 거기 있는 단어까지 뭐 안 풀어도 돼. 굉장히 빠르게 모르는 단어만 찾으라고. 그게 요즘 요즘 뭐 얘기하는 메타학습 이런 거야. 안 해도 모르는 거 구분하는 거야. 제 뜻은 할게요. 쭉. 그치? 난 저절로 시켰지. 메타학습 이런 거 몰라도, 그치? 자, 점수가 낮은 학생은, 김종석, 뭐,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가, 정리, 그러면 피타고라스가 뭐예요? 사람 이름, 김종석,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또 구분을 못해. 진짜 그런 애들 많이 가르쳤어. 특정 단어를 설명하는데, 동원해서 단어를 설명해야 돼, 이 단어를. 그랬더니, 물어봤어. 너 삼국지 아니? 안 봤는데요? 근데 유비 관우 장비를 알잖아. 몰라요? 그럼 설명할 수 없어. 어떤 거는. 그러니까 저학년을 설명하면 더 쉬운 단어 설명하는데 더 쉬운 단어가 너무 쉬워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도 있어.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서 한자를 설명했더니 한자를 모르겠대. 이게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단어밖에 없거든. 사전도 그렇잖아. 단어를 설명하면 단어로 설명해놨잖아. 그치? 네? 그런데 그 단어의 출발점은 한자잖아. 그래서 유사 단어를 설명을 해줘야 되면 이 설명은 해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사실을. 그게 설명문이요.
어떤 단어랑 전체 문장에서 그 의미가 바뀌어. 자, 나는 손을 씻었다. 도둑이. 그럼 도둑질 안 한다는 거지. 아, 저 사람 인기가 맛이 갔어. 저 맛 갔어. 맛이, 그지? 인기가 갔다. 먹는 맛이 아니잖아. 술 먹고 맛 갔네. 맛이 갔어? 술 먹은 사람이? 아니지, 그지? 그런 것처럼 이 문맥적, 문맥 안에서 원래는 가다가 구였고, 그냥 가다. 응? 가다. 집에 가다. 근데 할머니 가셨어. 그럼 집에 가셨냐? 그러고 울으면서 할머니 가셨어. 그랬더니 집에 가셨냐? 그럼 돌아가셨다고. 저 사람 인기가 갔어. 그러면. 그지? 이런 것처럼 1차적 사전적 의미와 2차적 문맥적 의미가 있는데 1차적 사전적 의미를 탄탄하게 해놔야 나중에 이걸 확장해서 2차적 문맥적 의미를 잘 배울 수 있거든. 그래서 기초 단어. 너 한자 쓰는 게 학습의 출발점이에요. 정말 중요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지? 학습에 나오는 과목별 기본 용어, 학습 용어는 내가 또 해줄 거야. 그리고 저기 교과서 한자 용어, 교과서 속에 나오는 중학교, 그건 찍어서 내가 올렸거든? 그 유튜브 보고, 보라고. 그 남학생하고 같이 찍는데, 너 안 올 때 찍기 시작했거든? 요약본 단어를 공부를 했으면 교과서를 읽으라고. 그래서 뭐든지 교과서가 있잖아. 교과서가 뭐냐? 고등학교 때까지 일반적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다 담아놓은 거야. 이걸 상식의 기준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을 때 단어도 이해하고 쓰임새도 이해하고 설명이 나오니까. 요약본도 중요하지만 교과서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거야. 흐름이나 설명하는 방식, 이해의 방식 이런 게 써있어. 거기다가 중요 내용 추가로 쓰든지 문제풀이할 때 틀린 거 거기다 체크를 하든지, 그지? 아니면 교과서의 개념 부분을 체크를 하든지 이렇게 따로 그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기초 단어가 끝나는 거야. 이게 1단계야. 자, 그 다음에 1단계 이제 단어 끝난 애들이 이제 공부를 막 해. 그러면 공식도 공부하고 그래프에 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가르쳐. 그렇게 하는데 V는 IR,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고 R은 저항이거든? 그러면 여기야 I하고 R이 있어.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둘이 붙어 있으면 반발이야. 반비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뭐라고? 비례야. 그래서 반비례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해돼? 이 공식을 아는데 이 공식을 그래프로 그리는 걸 모른다거나 그래프를 아는데 이걸 식으로 쓸 수 없다든가 이해 안 하고 통째로 외우는 애들. 그래프 의미를 하나하나 다 외워. 이걸 다 외워. 자, 여기 때 내가 해줬지? V하고 I는 무슨 관계야? 여기 봐봐. V하고 I는 무슨 관계? 이거는 반비례. 이거는 뭐라고? 비례. 떨어져 있으면 비례. 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R하고 V 치면 무슨 관계야? 떨어져 있어. R과 V는 비례. 이렇게 그려주면 안 외워도 이걸 다 그릴 수 있어. 왜 그러냐면 Y는 AX 그래프는 1차 함수 비례 그래프지? 배웠지? 그럼 요거를 X하고 Y가 합쳐서 X하고 Y랑 곱해서 K가 나오면 이게 커지면 이게 항상 똑같으면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고 이게 작아지면 이게 커지지? 네? 이게 8이라는 약수면 8의 약수는 1, 8, 2, 4, 4, 2, 8, 1 이렇게 있지? 네? 그래서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지? 약수는 나누는 거지? 그래서 반비례야. 이 반비례는 약수 개념. 이거는 배수 개념. 비례는. 이해했어? 응?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프의 의미를 이렇게 약수, 배수, 비례, 반비례 이렇게 연결해갖고 수학과 연결해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공식 자체를 공식이 나한테 공식을 mem기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봐. 애들이. 문제를 이제 풀지 않은 상태고 개념을 충분히 자기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심화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개념 이게 중요해요? 알았어요 하고 간단하게 기억만 한다고. 원리도 생각해보고 좀 전체적인 개념과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도 생각해보고 책자에 써있는 거하고 이 개념들이 어떻게 유형으로 펼쳐져서 나오는 거하고 이런 거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을 반복해서 해. 하지만 한 번도 이제 문제랑 개념이랑 이렇게 맞춰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개념 공부할 때는 개념 따로, 문제 공부할 때는 문제 따로 그래.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의 큰 개념이 있잖아. 공식 개념이 있으면 이 공식을 바라보는 각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물어봐. 그럼 이걸 유형이라 그래. 이 첫 번째 있는 거는 뭐라고? 공식이고 이거는 유형이고 이 유형에 따라 또 문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작은 개념들이 들어가거든. 그럼 관련 개념 요 세 개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공식 따로 유형도 따로 문제 관련도 따로 그러니까 합쳐지지가 않아. 그래서 개념이 이해하고 문제풀이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나누니까 이게 누적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뒤죽박죽되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는 단어는 아는데 중요한 걸 뭔지를 못 찾아. 결국 다양한 세부 개념, 연관된 대표 개념, 그 진도에 있는 개념을 이거를 못하고 유형을 나누지도 못하고 중요한 걸 못 찾아. 다 중요하대. 왜 그러냐면 목차도 보고 그렇게 쓰면서 공부를 한 경험이 많지 않거나 목차나 흐름을 생각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 통계 엊그저께 배웠잖아. 그러면 통계 큰 개념이 몇 개야? 그 안에 작은 개념이 몇 개야? 그 안에 몇 개야? 이렇게 목차식으로 뭐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를 보고 풀이법 문제를 봤을 때 문제 출제 원리를 봤을 때 문제 따로따로 이 기본 개념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본 개념 공부할 때는 뭐처럼 공부한다고? 목차를 만드는 것처럼 공부해줘야 돼. 보통 목차 만들면 이렇게 가지로 1단원에서 이 두 가지 있으면 여기에 세 가지 이렇게 있고 그지? 여기 또 네 가지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이런 걸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 풀면 여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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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탁탁탁탁 들어가. 알겠어요? 자 따라서 공식이나 개념이 힘든 아이들에게 문제 옆에 공식이나 개념 적어보라고. 문제 옆에다가 뭘 해주면 좋다고? 문제 풀 때 1번 하고 이렇게 문제 있으면 이 위에다가 이 문제에 대한 핵심 개념을 여기다 딱 적어주는 게 좋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 쓰라고? 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핵심 개념. 알겠어요? 다푼 문제지. 자 그렇게 돼서 이거를 이해하면 핵심 요점을 알게 되는 거거든. 핵심 요점을 알게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다음 단계들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든지 표가 나오면 여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해석해갖고 여기 문장으로 이렇게 나온 거를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 문장이 이 그래프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해석을 못해.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 있는 표와 그래프하고 문장의 관계를 자꾸 생각해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설명만 들어갖고 자기가 해석을 못해내. 정말 그래서 복잡한 그래프나 연관된 두 개의 표나 뭐 이런 것만 나오면 도대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선택지 이미 여기 1, 2, 3, 4에 나오는 요 문장. 그지? 이 문장.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수학의 그림과 수학의 문장은 연관관계를 혼자 봐야 되는 것처럼 사회하고 과학도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온다고. 연관관계. 그래서 수학적 의미에서 접근하는 게 쉬운데 어쨌든 그래프 같은 거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로축이 1번이야. 가로축이 문장에서. 그 다음에 세로축이 기준이 2번이야. 물어보는 게. 3번은 이게 비례인지 아니면 반비례인지 물어보는 게 3번이고 4번은 비례라도 이렇게 하다 이렇게 꺾어지면 여기서 뚝 내려갔지 이만큼은. 이런 특징 물어보는 거. 특징 물어보는 게 4번이야. 그래서 나머지 5번이 답이 되기 쉬워. 됐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봐봐. 가로축의 의비가 뭐야? 1번. 단위도 해야 돼. 이게 무슨 단위, 킬로그램인가 뭔가 이거 꼭 확인해야 돼. 이게 6번째야. 반비례인지 비례인지 봐야 되고, 특정 지점에 변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변했어. 여기 중요하지? 꺾인 지점, 변곡점이야, 변환점이라. 그래서, 1차 함수인지, 2차 함수인지, 몇 %인지, 뭐, 이런 것들을 봐. 그러면 수학 순서상처럼 x, y, x, y, x, y 그래프는 무조건 순서상으로 생각하면 되거든. x, y 순서상을 생각하면 변화를 알 수 있어. 사회랑 과학에 나오는 그래프는. 자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읽을 때 보면 나는 얼굴이 크다. 너보다 얼굴이 크다. 이렇게. 그럼 이걸 지우고 나는 얼굴이 큰지 생각해보고 그러면 너보다 내가 작으면 너보다 상관없지.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돼. 내가 작지만 너보다는 크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3은 4보다 크다. 3, x는 3보다 크다. 그러면 x는 뭐라고? 3보다 크다. 이렇게 읽어. 근데 나는 읽을 때 시험 보기 위해서 읽을 때는 x는 크다. 3보다 이렇게. 자, 봐봐. x는 크다. 뭐보다? 3보다. 그럼 여기 3이야.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읽을 때 이렇게 비교된 걸 빼갖고 1차로는 이게 1번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 2번 확인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해서 이 기준들을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못해. 자,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제 점점 잘하는 애들은 자, 이제 일정 내용 학습하고 문제를 풀어. 근데 못하는 애는 이걸 대충 해가지고 틀린 게 너무 많아. 그 오답 정리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또 풀어. 진짜 지겹대. 틀리면 또 하라니까. 결국 기본 이론을 철저하게 외우는 게 이게 진짜 접근하면 이게 더 빨라진다는 거. 문제풀이가 빠르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 그래서 뭐 기본 개념 안 되고 일단 문제만 풀고 문제 풀면서 이해해 기본 개념을. 그런 애도 있어. 근데 엄청나게 빨리 풀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틀린 문제 전체를 다시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반복해서 못 풀어. 그치? 자, 봐봐. 질문수가 50개 이상. 이렇게 달라, 애들이. 1시간 90분 공부해도. 이 50개 이상이면 해설을 정리하고 해설을 읽는 법을 봐갖고 해설을 보고 자기가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 근데 해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지. 그 다음에 이 질문이 50개 이상 되니까 질문을 요약해서 줄여서 하는 방법을 해야 돼. 넓게 해. 쌤, 저 모르겠어요. 뭐? 수학. 수학 뭐? 그랬더니 다요. 알았어. 수를 해줄게. 그래서 수의 종류 하자. 그거 말고요. 1차 함수. 알았어. 그럼 y는 a에 x 플러스 b 하고 했더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를 줄여놔야지. 그치? 이제 공부의 첫 번째 출발은 뭔지 알아?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를 구별하는 게 공부의 출발점이야. 출발점. 해설을 요약해서 문제를 적는 요점 정리해서 적어야 수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질문수가 이제 50개에서 30개야. 이런 경우 애들은 거의 다 공식이나 개념의 연관성을 몰라. 연결 못 시켜. 그러니까 개념을 심화해야 되는데 대충 읽는다고. 외우기는 외웠는데. 근데 30개 이하야. 똑똑해. 그치? 그러면 이제 오답 노트를 적는 방법을 가르쳐 줬네. 뭘 적어야 되는지. 근데 이런 애들도 문제가 뭐냐면 30개에서 20개 사이를 모르는데 10개 사이를 모르는데 왜 틀렸냐? 그러면 몰라요. 공부 안 했어요. 그럼 안 늘어. 그걸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 한계까지 해야 그 위에 거를 도와줘야 돼. 근데 이거를 같이 하잖아. 그럼 이거 하다가 이거 할 시간이 없어. 똑같이 똑똑한데. 이해돼? 그러니까 본인이 최대한 정리하면 그 위에 걸 해준다고. 돈 냈잖아. 놀 수 없잖아. 이해됐어? 자, 문제 전체가 아닌 특정 선택지. 근데 이제 좀 더 공부 잘하잖아? 그러면, 이거 문제 다 알고요, 쌤. 2번 선택지만 이해 못하겠어요, 이렇게. 오. 알겠지? 한 문제 다 물어보는 게 아니야. 여기 2번의 문장이 좀 이게 이상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2번 선택지와 문제 전체와의 관계를 설명해줘. 수준이 높아지지? 자, 그랬더니 더 똑똑해졌어. 그러면 풀이 과정상에서요, 쌤, 요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물어봐, 질문을. 풀이할 때요, 이렇게 해놨는데 요 풀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냐? 하고 설명 들어야 돼, 이렇게. 근데 말로 안 하고, 쌤, 책에는 이렇게 풀이됐는데 저는 이렇게 풀이했거든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나아요? 요 부분이 달라요. 하고 딱 해놓으면 요거의 장점과 요거 단점, 요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해줘. 진짜 똑똑하지? 더 똑똑해지면, 자, 선택지의 일정 부분을 딱 해갖고, 쌤,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도해서, 이렇게 틀리고, 이렇게 틀렸는데, 그 다음에 요 문제, 쌤, 이렇게 함정 팠는데, 이런 함정보다 이런 함정이 더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 만드는 것도 얘기해.
진짜 이렇게 질문해. 자, 1점, 뭐 저렇게 똑똑하게 질문하는 애들도 있지만, 흐름상으로 80점대 되면, 이렇게 물어봐, 공부하다. 아, 쌤, 여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전체에서 다 설명해달라고 안 하고, 요 부분만 설명해달라고 그래, 특정 부분만. 그러니까, 여기는 쉬워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해요, 쌤. 여기만 빨리 해주세요. 여기랑, 이건. 쌤이 그거 빨리 해줘야, 나 이거 또 문제 풀어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러죠. 이렇게. 지금 자기 시간 아까운 줄 알아. 시간 아까운 줄 모르는 애는 무방비로, 수업해 좀, 아니, 동영상 보면 돼. 동영상에 다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특정 부분, 설명 받아야 할 부분만 박스를 딱 치고 설명을 딱 해서 물어봐. 대박이야. 어떤 거는 이렇게, 쌤, 이 시가 10개 있는데 이거 다 됐고요. 이 시 2개만 해주세요, 2개. 왜? 그랬더니, 쌤이 이 전체 내용의 흐름을 잡아가는 걸 보고 싶어요. 쫙 설명을 전체를 해보라. 근데 쌤, 너무 자세하게 하면 쌤 시 한 편으로 하루 종일 수업하니까 쌤 30분에 찍어주세요. 30분에 설명해주세요. 시 하나를.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설계지 할게. 뭐뭐 빼고 할까? 이렇게. 그래서 5분에 하자.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정해, 애들이. 어떤 애는 뭐냐면 쌤 이거 녹화해주세요. 쌤 20분 안에 볼 수 있게 20분으로 딱 잘라서 해주세요. 장난 아니지? 그래서 또 어떤 애는 그래. 쌤, 이게 고전문을 독화하는데 제가 잘 안 되거든요.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참고서 보고 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안 돼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고전문화 독해법 해갖고 하나 녹화해서 올려줘. 설명해주든지. 이해되지? 영어도 그래. 영어 번역을 해. 잘해. 다 영어 단어 번역해서 다 했어. 근데 영어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한글로 바꿔놨는데. 그러면 애살해달라고 그래, 진짜. 왜 그러냐면 영어가 있잖아.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단어를 다 알고 한글로는 대충 바꾸나. 그지? 근데 이 한글로 바꾸면 요 한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 국어처럼. 그럼 이게 비문학 독해처럼 내가 해설을 해줘. 이해되세요? 수학도 서술형 문제인데, 쌤, 서술형 문제 못 풀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술형 문제, 이 문제를 쓰고, 여기다 답을 썼잖아. 그래서 여기를 못 나가겠어요. 그 다음에 과정을 읽어보니까, 여기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생각하는 방법만 수업해. 요걸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 이해됐지?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는 여기서 또 풀이가, 제일 긴 거 90줄까지 확인했거든, 내가. 야! 한 문제가 90줄이요. 이게 3페이지야, 3페이지, A4로. 한쪽 꽉 차서, 이게 반 정도 안 넘기고. 이해됐다? 사탐의 경우에도, 이게, 요 단어 썼는데, 요 단어 알고요. 요 단어도 알고 아다는데요. 이걸 연결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한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무슨 뜻이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유명한 성철 스님이 얘기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붙어 있는데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요? 그거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 그거보다 더 아리송하게 엮거나 단어가. 그런 거를 설명해달라 그래. 이제 문장의 의미. 이해됐어요? 과탐도 공식은 이걸 알겠는데요. 요 문장 보고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요? 공식은 알겠대, 과학 공식은. 근데 이 문장에 써있는 걸 어떻게 찾아요? 서술형 풀 때 그러잖아요. 이거 1차 방정식 아는데요. 이걸 어떻게 1차 방정식을 할까요? 연습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이제 공부를 점점 잘하시면 이제 중요성을 비교 판단할 줄 알아가지고 이걸 다 정리해놔야 하나요? 쌤, 이거인데 더 빠르게 중요한 것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이렇게 효율적인 걸 찾아. 오답 정리하면서 쌤 이렇게 오답 정리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오답 정리 없어요? 제 거 좀 고쳐주세요. 오답 정리하는 노트를 바꿔줘. 이렇게 고치면 더 낫지. 너 이거 하려고 이렇게 정리했지? 네. 그럼 이거 해도 이렇게 하면 소용없겠지? 그러네요. 그렇게 이거만 쓰면 되겠지? 그러네요. 이해됐어요? 왜? 니네는 처음 공부하지만 나는 20년 동안 5학년부터 그 고3까지 시험 기간마다 맨날 하고, 그치? 도와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답 노트 정리하다 시간 다 써,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진짜 신기한 애가 뭐냐면 고등학생인데,
오답 노트를 진짜 퍼펙트하게 정리했어. 그거 쓰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어.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난대. 이거 오답 노트는 반복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거 오답 노트를 빠르게, 다양하게 쓰는 법을 배워야지, 그지? 자, 오답 정리를 해. 학생 개인마다 되게 달라. 전체 목적을 반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하고 반복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반복을 할 때 볼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지? 근데 봤는데 해설을 읽어봐도 몰라가지고, 그지? 에? 해설을 봐도 읽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나 같은 동아쌤한테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오답 정리하는 겨. 이거 중요한 문제야. 내가 틀렸어. 하다 오답 정리하는 게 아니여. 이해됐지? 자, 오답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오래 붙여도 되고, 뭐, 지문 전체를 오래 붙여도 되고, 상관없어. 복사하면 되잖아, 여기서. 그지? 수학 경우에 그려도 상관없고, 그냥 오래 붙여도 되고, 뭐, 상관없어. 근데 5번 이상, 틀린 거는 그려봐야 돼, 자기가. 근데 네 머리로 5번 이상 안 틀리잖아. 똑같은 거 5번 틀려? 그럼 깜짝해서 물어봤겠지, 벌써. 자, 어쨌든 오답문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틀리는 거 보면 선택지를 합쳐서 하나로 모아하는 거야. 선택지가 1, 2, 3, 4, 5 이렇게 있지? 고르는 문제, 그지? 여기다가 6, 7, 8을 만들 수 있으면 이걸 퍼펙트하게 통달하게 돼. 그러면 이건 어디서 구해오냐면 다른 문제집이나 옆에 문제 보면 이거랑 비슷한 문제 있지? 거기에 흩어져 있는 선택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게 요점 정리가 다 되는 거야. 그럼 퍼펙트하게 맞게 돼. 이해됐어?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지? 그런 거 가르쳐 준 거야. 자, 오답, 이유, 그 다음에 이제 틀리잖아. 이걸 틀렸어. 그러면 왜? 누나도 이제 시험 볼 때, 언니도 내가 그렇게 하기 싫거든? 이게 3번이야. 정답이 4번이야. 이거는 안 써도 되지만, 왜 3번 찍었냐고, 틀린 거. 이거 꼭 쓰라고. 그럼 이걸 고쳐줘야 돼. 자, 봐봐. 이거는 내가 찍었는데 틀린 거고, 이게 정답이야. 정답은 공부하면 알아. 근데 나중에 이거를, 내가 이거 찍었던 거를, 이게 잘못 생각한 거다라는 걸 확실히 안 해놓으면, 시험 볼 때 위급해지면 둘 다 떠올라. 둘 다 모르는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이거 찍어. 틀린 건 또 찍는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 잘못. 오답의 이유를 쓰고, 그 오답, 고른 이유. 내가 잘못 답은 더 3번이 오답이면 3번을 고른 이유를 쓰고, 답이 5번이야. 요 고른 이유를 쓰고, 이걸 개선하는 대책은 꼭 써야 돼. 개선 대책. 그걸 못 만들면 나한테 물어봐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오답 정리야. 이게 오답 정리지. 이 틀린 거 답하면 공부 안 한 거지. 무슨 오답 정리요, 이게. 공부 안 한 거 공부하면 다 쳐. 오답 정리는 뭐라고? 내가 엉뚱한 걸 찍어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그거를 고쳐주는 거야. 굉장히 많아. 출판물, 자료, 오답 노트, 필요한 만큼 요약 정리 뭐 엄청나게 많아. 다. 그런데 요약 정리가 너무 많아서 요약하는 능력이 떨어지지, 애들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 문장, 두 문장 쓰면 쌤 보면 딱 체크했지? 필요한 단어들 체크하고 연결했지? 체크하고 연결해야 돼. 그래야 다음에 잘 보여. 자, 이거만 봐봐. 딱 보이지? 한눈에. 이걸 뭐라 그래? 도식화라 그래. 뭐라 한다고? 도식화. 지도처럼 방식으로 연결해서 도식화, 시각화해야 나중에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거든? 이거 언제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책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공부 시간이 확 줄어. 요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요는 너 수업 시간에 저렇게 도식화하면 내가 생각할 때 11시에 자야 된다고. 오늘도 조금 하다가 가. 보내줄게. 네. 많이 했다고 그래. 내가 보냈다고 그래. 내가 온답게.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줄 테니까 네 입장에서는 너도 그렇고 모든 아이들한테 그래.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라고. 그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배우기 시작하다가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애들은 딱 그래. 새 책을 사갖고 딱 갖고 와. 효율성 쌤 이거 어떻게 공부할까요? 딱 하고 와. 책 사가지고. 그래서 30분을 들어. 내 생각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네가 이거를 2-3배 빨리 보지 않을까? 그럼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그 계획으로 쫙 밀어붙여. 그래서 3배 빨리 풀어. 예를 들어서 EBS 교육방송 있잖아. 책에 나오거든? 근데 애들이 가만히 안 풀고 가만히 있어.
근데 이제 3월달 들어가면서 수업 받으면서 나가.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지. 입학가 3월달 되기 전에 EBS 나오자마자 그걸 시험 보듯이 풀으면 딱 얼마나 걸려. 그랬더니, 하루 반나절이요. 이렇게. 어떤 애 그랬어. 그런 다음에 수업 받으면 그거 탕탕 외워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쫙 나갔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잖아. 뭐 나오는지 알잖아. 수업 들을 때, 한 풀었잖아. 저거 어려웠잖아. 저 부분 어려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또 보고. 애들은 한 번 볼 때 걔 5번 봤어. 그 점수 더 맞지, 그치?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속도차와 효율성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상위권 학생은 자기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딱 정해진 만큼 정체돼. 그 점수만 딱 맞아.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거든? 남의 방법이지만 시간 배분이나 아이디어에 따라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흡수해서 내 방법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거 안 맞아요. 그럼 나 그렇게 하라 그래, 쿨하게. 근데 물어보는 애들 있어. 그러면 네 스타일의 공부 방법이 이거랑 어울려. 네 스타일로 하는 애들은 이렇게 해.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어떤 애가 쌤 저도 저렇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쟤는 문제 풀 때 쫙 풀어갖고 쟤는 6시간에 다 풀는데 나는 6시간에 다 풀으라 그러면 반절 이상 틀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너는 그냥 문제 읽어. 그랬더니 어떤 애가 쌤 저는요. 너는 총정리 상관에서 답을 다 써. 그 다음 계속 20번만 읽어. 풀지도 말고. 왜요? 그랬더니 너 그거 풀게 하면 5장 풀고 시험 봐야 돼. 책 한 권에서.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치? 에? 그러니까 어떤 책자의 진행 과정이 점수나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갖고 네가 안정된 네 방법, 그지? 그래도 너무 딱딱하지 않고 누가 어떤 방법을 얘기하자면 좀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탄력적인 안정적인 방법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중학교 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봐봐. 같은 원리로 선행한 부분 복습하고 풀 때도 내가 그랬대. 홀수 문제만 쫙 풀는 경우도 봐봐. 책을 처음부터 가면 지겨워. 그 기초 문제를 홀수 문제만 끝까지 풀어. 한 번 봤지. 기초 문제를 짝수까지 한 번 봤지. 그 다음 기본 문제 처음부터 홀수 다. 2번. 짝수 다. 그럼 끝까지 쭉 하면 공식 몇 번 생각해야 돼? 여러 번. 그치?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는 것도 있는데 알았어. 차근차근 해. 다 완성되면 수준급 문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근데 능력이 돼서 쉬운 건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홀수만 보거나 짝수 보거나. 그럼 2번 볼 수 있지, 한 번 보지 않고? 전체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0번 돌아야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도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기초 만드는 거야. 여기는 기초. 여기 기초 만들 때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쉬운 거 이때 나와. 그러면 이걸 만들어야 이걸 빨리 풀지. 그지? 자, 요점 정리 파일을 주고서 추가로 정리해보라고 그래. 그랬더니 쌤 근데 이것만 제일 중요해요. 됐잖아요. 아니, 추가로 정리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내용이 중요해서 중요한 건 아니야. 절대 기억해라. 네가 시험 문제 점수 더 맞히는데, 시험 문제 맞히는데 도움이 되니까 중요한 거야. 이해돼요? 자, 너한테 물어볼게. 대통령은 너한테 중요하냐? 안 중요해. 너랑 뭐라 상관이야.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중요하다고? 그렇게 거창하게 살지 마. 너한테 제일 중요한 게 엄마, 아빠, 언니. 그지? 이렇게 중요한 게 나한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중요한 것이지, 중요한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추가해. 어떤 요점 정리에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걸 추가하고, 이 요점 정리에서 필요 없는 건 짝짝 지워. 거기다 붙여. 포스트잇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모르는 필요한 걸 적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다 모은 걸 단권화라고 해. 한 권으로. 단권화가 뭐라고? 내가 필요한 것만 모은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너의 학습법에다가 내가 하나씩 학습법들을 이렇게 가르치잖아. 자꾸 생각하라고. 중학교 때 시험 문제 이런 얘기 할 거 같냐? 지금이니까 해주지. 반복 학습하면서 해야 된다고. 자, 최고의 질문법. 아무것도 보지 않아. 학생이 문제 요점을 정리해와. 말로 설명 나한테 다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해. 그러면 네 질문의 의도는 이거니? 하고 그래. 그럼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데? 이거 궁금한데.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은, 이 생각의 장단점 이런 거고, 이 생각의 장단점 이런 거 같은데, 자기도 그거 생각했대. 그런데 이런 경우가 더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 토론이야, 토론. 그지? 근데 이 질문을 확정하는 순간이 나의 뭐야? 이 질문이 나의 한계야. 이렇게 컵이 있으면, 네가 여기까지 질문하면, 내가 이만큼 올려줘야 되거든. 이만큼이 괴로워, 네가 여기까지 질문하면 이만큼 올려야 돼. 자, 그러면 성적은 어떻게 오르냐? 이게 물이 찰랑찰랑 차고 넘쳐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 넘쳐서 이만큼 가면 성적이 50점, 이렇게 가면 80점, 이렇게 가면 100점 이상의 수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넘치기 전에는 하나도 점수 안 올라. 근데 애들이 뿌듯하대. 자기는 이만큼 공부했었는데 쌤 이만큼 했으니까 저는 1배, 2배, 3배, 4배나 공부했어요. 뿌듯하대. 실력도 늘었어요. 근데 점수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걸 넘쳐야 돼. 그러니까 네가 질문을 어디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여기다가 도와주면 이게 홀딱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야. 우물이 이렇게 있는데 팔을 뻗어달래. 그래서 발을 딱 뻗으니까 딱 잡혀서 자 나와! 금방 나오는데 저 깊은 눈에서 나와! 그런데 내가 이거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밧줄을 내려줬어. 동아줄을. 그때는 이걸 잡고 올라가면서 낑낑낑낑 올라가면서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어요. 다시 내가 아니 진짜 공부할 때 그래 애들이. 근데 네가 이렇게 다져갖고 땅을 여기까지 딱 해갖고 이렇게 있어 여기서. 그지? 이 바퀴 보이네? 점수 올리는 게 확실히 보이네? 쌤! 어떻게 내려가야 멋있게 착지했다고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이 가까운 애는 좀 까치발 해봐 하고 손 뻗어주면 쭉 나올 수 있지. 그런 거야. 안 그러냐? 근데 이제 신기한 애도 있어.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여기까지 진을 올렸대. 그래서 여기서 쌤! 저 좀 끌어올려주세요. 그래서 끌어올리려고 하더니 수르륵 가라앉혀. 기초를 단단히 안 해가지고. 자, 내가 바라는 거는 이 질문도 진짜 이게 난이도가 다 다르지. 그러니까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끝까지 하고 그럼 혼자 다 했잖아요. 아니 그 위에 또 있어 가르칠 거. 아까 봤지?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막 공부 포기하는 애부터 겁나게 서울대 가는 애까지 다 가르치니까 공부하는 수준이 다 보여 애들이 수준에 따라서. 근데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얼마나까지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거를 가르쳐줘야지 선생이지. 그거 자기가 올라올 수 있는데 봐봐 이런 건 똑같아. 우물이 있는데 여기다 밧줄을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 나무에다가 밧줄을 메고 이렇게 내려 밧줄을. 그럼 선생이 내려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밧줄을 들고 애를 업어. 자, 날 꼭 목에 매달리렴 하면서 선생이 올라와. 이게 스텝! 선생이 올라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 선생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다른 우물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제 나와야 돼, 미션을. 그랬더니 선생 안 오네. 빨리 나와갖고 올라가래. 딱 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재벌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최고 선생 다 데리고 와서 자, 좋은 장비로 참 뭔가 이거 한 명이 아니라 막 그 보조 선생까지 3명 같이 그래서 올라가. 그렇게 하면 돼. 맨날 빠질 때마다 재벌 이렇게 구조대 선생. 근데 되게 간단하. 자기가 이걸 차곡차곡 쌓으면 이게 싸지거든. 싸지면 여기서 그냥 내려오면 되거든. 어느가 이 쌀 능력이 있으면 쉽게 나오거든. 이게 쌓는 게 근데 힘들지 조금. 그지? 근데 문제는 그럴 때 웃긴 게 뭐냐면 하나의 이렇게 우물로 이렇게 여기까지 쌓은 애는 다른 우물이 진짜 공평하게도 여기서부터 안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게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만큼은 아니더라도 요만큼부터 시작해. 그래서 옛날에는 이만큼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은 요만큼만 채우면 되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너한테 하는 그래서 이거의 교훈이 뭐야?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자기가
귀찮아서 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정확하게 꼬치꼬치 따져. 이거에서 이래서 이거 안 돼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아까 그 읽을 때 꽃이 핀 뭐라고 했지? 한 명. 꽃이 피는 그지? 그거 해석할 때도 정확하게. 네가 그러니까 어떤 걸 구분하고 분부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 되게 뛰어나거든. 에? 근데 에너지 소모가 많이 돼. 그러니까 꾸준히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꼭지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줘. 그럼 개선책을 찾아줘야지. 그치? 네 초등학생이지 난. 왜 그래서 봐봐. 내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가르치는 중에 네가 제일 똑똑한 건 아니잖아 아직은. 아니냐? 그 전에 이제 초등학생 중학교 올라가는 올백짜리 15명 진짜 캠프를 했는데 76점에서 97점까지 나왔어. 중학교 올라가서. 올백이래 동네 저쪽 대전 외곽의 시골 동네. 거기서 100점 맞으면 여기서 76점 맞아. 진천동에서. 여기 문정중학교에서 반에서 3등 하는 애 저기 송천중학교 갔을 때 전교 2등 하는 애도 있는데 어마무시하다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맞춰서 하자고. 맞춰서. 근데 공부는 뭐 어디까지 하는가고? 자기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컵이면 이렇게 우물이면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야 뻗어졌을 때 금방 나오지. 이 밑에서 저 밑에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네가 이걸 밧줄 잡고 스포츠는 사람이 올라야 돼. 안 그러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 그러면서 자꾸 보여주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